네, 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AI 기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상당히 첨단 분야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코스닥 상장사 뉴엔AI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2004년에 설립됐고, 특히 자체 개발한 퀘타라는 기술, 이걸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저희가 이제 2025년 11월 3일자 자료를 좀 보니까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를 좀 늘리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뉴엔AI가 보여준 이 최근의 영업 손실, 이게 과연 더 큰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 시장 환경 속에서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근본적인 약점이나 아니면 넘어야 할 난관이 좀 드러난 신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논의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뉴AI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이미 확보한 시장에서의 지위, 여기에 또 정부의 강력한 AI 산업 육성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나타나는 이런 재무적인 수치는 미래를 위한 좀 필수적인 투자 단계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손실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비전을 흐릿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 같은 강점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그 재무적인 어려움들, 특히 그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뉴엔AI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성장통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뉴엔AI의 현재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근거에 기반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그 확고한 입지입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그 구어체 특화 언어 모델 퀘타,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뉴엔AI만의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국내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또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은 이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이미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업계 평균의 한 7배에 달한다는 2천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 축적량, 그리고 900개 이상의 산업별 특화 모델,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둘째는 재무적 안정성입니다. 현재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회사의 재무 구조 자체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4.49%로 매우 낮고 자본 비중이 85.51%에 달한다는 건 이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상당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그냥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GPU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핵심 기술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미래를 위한 체력을 계속 비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셋째는 과거의 성공 경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과거에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 이 회사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5%에 달했다는 점도 어쨌든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 사스 모델로의 전환 확대라던가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도, 이런 것들은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퀘타 K-트렌즈, K-마켓 렌즈 같은 이런 신규 서비스 출시는 시장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150개국 데이터 수집 및 30개 언어 분석 역량 확보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정부 차원의 강력한 AI 산업 육성 정책, 특히 최근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강소된 관련 분야 협력 강화는 뉴엔AI 같은 기업에게는 분명한 순풍입니다. 최근 연이어 수상했다는 ICT 대상, AI 대상 이런 것들은 회사의 기술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11월 3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77,794주를 순매수했다는 사실, 이것도 이런 펀더멘털과 성장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록된 영업손실 7.11억 원, 순손실 6.99억 원은 미래의 더 큰 수확을 위한 어떤 씨 뿌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한 수준의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만 저는 그 이면에 좀 가려진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엔AI가 가진 강점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몇 가지 좀 심각한 우려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최근의 실적 부진은 이걸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2025년 1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 42억 원에 영업손실 8억 원, 이걸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24년을 보면 매출은 197억 원, 영업이익은 4.29억 원을 기록해서 외형 성장은 이뤘어요. 하지만 순손실이 무려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현재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PER이나 ROE 같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52주 최고가가 48,95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 23,850원과 비교하면 이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상장 초기에 가졌던 기대감이 좀 빠르게 식으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봐도 약 40%나 하락했습니다. 11월 3년 하루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이걸 추세적인 반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기관 투자자들이 16,520주를 순매도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뉴엔AI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될 수 있겠죠. 셋째, 사업 운영상의 어떤 내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넘는다는 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물론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인재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는 이게 재무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거나 또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의 확산, 이런 것들은 UNAI의 시장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이 향후에 행사될 경우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 글로벌 확장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0.7%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50개국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30개 언어 분석 역량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뉴엔AI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그 한국어 특화 기술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퀘타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하거나 경쟁사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경우 현재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이 적자 상황, 높은 주가 변동성, 치열한 경쟁 구도, 그리고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UNAI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단순한 성장통 이상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적하신 그 위험 요인들, 특히 실적 부진이라든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논점인 최근 재무 손실의 해석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저는 이 손실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스 모델로의 전환,
또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그리고 핵심 기술인 퀘아타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이런 것들은 미래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필연적으로 초기 비용 증가를 수발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뉴앤AI가 이러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낮은 부채 비율 14.49%, 그리고 높은 자본 비중 85.51%,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재무적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5년 연속 흑자 기록은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금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단계,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 회수 기간 이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손익계산서 숫자 너머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계획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라는 명분에 가려진 위험 신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 환경이 이렇게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가 반드시 기대했던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2024년에 기록했던 그 큰 폭의 순손실, 마이너스 56억 원이나 2025년 1분기의 실적 부진은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영업비용의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 높은 인건비 구조는 이런 투자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필요성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그 규모와 방식 그리고 예상되는 회수 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성장통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논점, 성장 잠재력 대 시장 현실, 특히 글로벌 확장 가능성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저는 뉴앤AI가 가진 그 강력한 국내 기반이 글로벌 확장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삼성, LG와 같은 충성도 높은 대기업 고객 확보, 이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수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시장 도전을 위한 안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정책 지원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컬처, K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 이거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퀘타, K트렌즈와 같은 서비스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고 보고요. 150개국 데이터 수집 및 30개 언어 분석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K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듯이 한국의 AI 기술력 또한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국내 기반의 안정성이라던가 K트렌드라는 기회 요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글로벌 확장은 본질적으로 높은 비용과 또 복잡한 현지화 과정을 수반합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0.7%에 불과하다는 그 냉정한 현실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은 이미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광범위한 고객 기반의 바탕으로 AI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뉴앤AI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또한 그 K트렌드에 대한 의존성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유행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특정 트렌드에 기반한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화 기술이라는 강점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언어적인 장벽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논점인 기술 경쟁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퀘타가 가진 그 구어체 특화 기술, 이것이 뉴앤AI의 핵심적인 차별점이고
이건 쉽게 복제되거나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SNS 게시물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특히 그 고객의 목소리, VOC 분석이라던가 평판 관리, 트렌드 예측 같은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2천억 건이라는 압도적인 데이터 축적량과 900개 이상의 산업별 특화 모델, 이건 단순히 양적인 우위가 아니라 분석의 정확성과 깊이를 더하는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진입장벽이라고 봐야죠. 최근에 ICT 대상이나 AI 대상 수상했다는 것은 이런 기술적 리더십이 업계와 정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기술 변화가 빠르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뉴앤AI는 그 변화에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어체 특화라는 차별점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최근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발전과 오픈소스 AI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기술 평준화를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람다나 오픈AI의 GPT 시리즈 같은 모델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연어 이해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성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글로벌 표준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고 또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뉴앤AI가 가진 쾌타만의 차별성이 희석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어에 특화되었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는 강점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때는 오히려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특화 모델이 현재로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 기술 발전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가정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점인데요. 기업 가치 평가와 시장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3일에 있었던 그 주가 급등,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77,794주라는 대규모 순매수로 보였다는 것은 이건 결코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의 소위 스마트머니가 뉴앤AI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같은 이런 고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현재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 즉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PER이나 ROE 지표가 의미 없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숙 단계의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일 뿐이고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AI 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글로벌 AI 시장은 이제 막 본격적인 개화기에 접어들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정점을 논하거나 거품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에 초입해서 저평가된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만 저는 그 시장 반응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3일의 급등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회의론이 존재하고 단기적인 뉴스에 따른 변동성 장세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가 정부 정책 발표와 같은 어떤 특정 이벤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같은 날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평가된 기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등락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인 가치평가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 심리에 기반한 투자는 언제든 거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뉴앤AI가 현재 겪고 있는 영업 손실은 미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또 계획된 투자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퀘타라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미 확보한 국내 시장에서의 굳건한 지위, 건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뉴엔 AI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확신합니다.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회사가 그려나갈 큰 그림과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뉴엔 AI가 보유한 기술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 등 분명한 강점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수익성 압박,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글로벌 확장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시장 변동성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도전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그 야심찬 성장 계획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뉴엔 AI의 미래 향방은 결국 회사가 가진 기술적 강점과 또 포착한 성장 기회들을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런 재무적 과제와 만만치 않은 시장 위험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고 또 실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일 겁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보다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자료와 관점들은 뉴엔 AI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경로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엔 AI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또 시장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예단하기보다는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